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지방 강의가 많아가지고 좀 못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하나 이런 문의가 유로 상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오늘만 해도 서너 명이 질문을 던져서 이제 언제 어디에 집을 사야 하나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금 지표, 우리가 핵심 지표, 주목할 만한 지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정책의 변화가 많아요. 제가 금융발전심의위원인 것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도 회의를 다녀왔고 또 어제는 부산에서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서 임직원 특강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도 지금 뭐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이때 우리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표의 변화 중에 눈에 띄는 지표의 변화가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 5천 건을 6월 달에 넘겼다. 서울 지역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 상승 폭이 가파르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보신 분은 저의 또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요. 뭐 3억이 올라도 뭐 계속해서 사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억 했던 짜리가 32억, 33억이 가도 매물이 씨가 말랐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노도강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원구 같은 데도 이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래량 지표,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오른 것 알고 계시죠? 작년 5월부터 전세가 올랐으니까 1년 2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뭐 막 57주 8주 하지만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올랐다, 1년 2개월째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 기억도 쉽고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해하기도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경매도 일반 시장에 그 선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아파트 낙찰가율이 23개월, 그러니까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지 옥션을 보니까 92.9, 93%로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최고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100이라고 그러면 감정가 대비 이제 93% 정도에 낙찰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를 않아요. 이거는 해석을 하면 그만큼 이제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고, 우리가 화랑기 때 보면 경매 가격이 오히려 감정가를 윗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하는 방법 중에 경공매와 금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매는 5% 정도 싸면 금매다라는 건데, 이제 금매는 서울에서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경공매를 강조했는데 이제 경공매도 이제 낙찰가율이 높아져서 생각보다 크게 이익을 서울은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시선은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두 번째, 이게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돌려야 합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78%거든요. 울산이 84.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84 이렇게 되니까, 뭐 대전 86.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매를 하려는 분은 지방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는 경매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게 지금 집을 산다면 아직 오르지 않은 지방의 금매나
공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허구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고, 제가 또 천안에 강의를 갔더니 생각보다 저의 골수 팬들이 계신가 봐요. 제가 이제 화질도 좋지 않고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못하지만 또 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형식보다. 그런 면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 말씀을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집사해야 하나? 강남은 늦었습니다. 강남은 올해 4월 전에 집사해야 됐습니다. 보니까 꿈틀댈 때. 제가 올해 2월부터 설 끝나면서 이제 이사철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금매를 노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남아 있을 테니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무릎을 벗어났어요. 얘도 무릎에서는 집을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남은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뭐 투자 수요, 전세 끼고 사는 수요가 이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강남, 용산, 뭐 성수, 우리가 이제 강남, 마용, 성광, 여목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이라도 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을 이삿짐까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또 그 이유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서 7%에서 3에서 4.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3에서 2.5까지 또 거의 많이 내렸죠. 1, 2% 자금인, 이건 잘한 거예요. 젊은 층.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집을 사는 비율이 꽤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30대가 아직 33%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40대, 20대가 집 사기는 좀 어렵죠. 40대가 31%, 50대가 18.7%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30대가 집을 많이 산다. 그러니까 이게 MZ세대가 집 산다. 이제 신혼부부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잘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디아스 제도가 2개월 연장되는 것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돈이 없는데 또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오르는데 이 정책금융이 이를 도와주는 것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본 거고, 자영업자들을 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지금 자금이 필요해서 장사가 안 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이제 추석 때까지 이 제도를 이번 추석이 좀 빠르잖아요. 내 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날 것이고, 또 이거는 정부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이거는 가계부채 증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뭐 이런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나마 뭐 이랬다 보니까 반대론자들은 막 이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낸다고 그래요. 근데 금융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다 생각이 있죠. 양면성이. 가계부채 증가한다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이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금융당국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금리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통 사람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중요하지만 이쯤 줄이고, 어쨌든 지금은 거두절미하고 요점은 집을 살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집을 사는 게 낫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1년 후에 보통 지방까지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 아산도 이제 내년 봄쯤에는 온기가 돌 수 있겠다. 그러고 나면 세종, 대전, 그리고 광주, 대전, 부산까지. 집값은 작년 이제 전세값이 작년 5월부터 올랐고, 집값은 서울은 올해 4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는 온기가 과거의 그 패턴을 보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지표의 변화고 시장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제는 내리기보다는 상승의 방점이 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지역에 집사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미래 GTX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서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멈추고 행동할 때다. 좀 빠르면 빠를수록 어쩌면 좋은 게 아닌가. 이건 절대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전략이 현재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해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